근데 희한하게 인플레이션 궤적이 제가 겹쳐놓은 거예요, 두 개를. 뒤에 진한 거는 70년대 인플레이션의 궤적입니다. 1972년부터 1982년까지. 그리고 지금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제가 겹쳐놨어요, 인플레이션 추이를. 그래프를. 겹치니까 희한하게도 굉장히 비슷하게 올라가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게, 여기 보시면은, 이거 제가 작년 세미나 때부터,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쭉 떨어졌잖아요. 제가 인미의 선을 그냥 2024년에 이렇게 하고, 2025년에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 궤적을 따라간다면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025년에 올라갈 수도 있겠어. 이 궤적을 따라간다면은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의 궤적이 진짜 실제로 70년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70년대 궤적을 따라가서 2025년에 지금 올라간다면은, 그런데 전망도 보면은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지기는 힘들고 오히려 주거비를 제외하면 다른 인플레이션들이 다 이제 오를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진다는 전망이 아니라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계속 조금씩 서서히 높아진다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또 패드의 딜레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업률이 다시 떨어졌어요,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금리를 낮출 명분이 더 약해지는 겁니다. 거기다 근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오히려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갔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은 금리를 낮추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저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갑자기 6월이나 7월쯤부터는 패드가 태도를 바꿔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이 한번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실업률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 키는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그럼 과연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근데 이제 주거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거비 외에 다른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가? 상품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계속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보였지만 상품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최근까지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궤적이 만약에 78년의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버린다면 시장이 한 번쯤은 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궤적이 70년대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도 지금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은 점도표 자체가 작년 9월에 이렇게 원래 2025년에 한 4번 정도 내릴 거다라고 하다가 12월에는 이제 거의 2차례로 굳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9월에서 12월로 가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강하고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는 좀 지지부진하고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가고 그러면 명분이 없네? 명분이 많이 사라졌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망을 2번으로 낮췄습니다. 4번에서.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12월 17일 날 패드에서 2번 내릴 거라는 점도표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패드워치에서는 시장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2번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게 이미 시장 컨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가 나오긴 나올 건데 이 9월에 나왔던 것처럼 4번 내리는 게 아니라 12월에는 2025년에 2번 내릴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시장의 전망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그래, 지금 상황을 보니까 2번 내리는 게 좀 합리적일 거야. 아마 패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할 거야 라고 시장 컨센이 나와 있었는데 진짜 2번 내릴 거라고 발표하니까 시장이 그날 폭락을 했다는 거죠. 그날 폭락을 했잖아요. 나스닥도 3% 넘게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시장은 알고 있었어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2번 내릴 거라는 걸. 그러니까 2025년 전망은 2번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가 되니까 진짜 그냥 폭락을 한번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한 3일 동안 회복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한번 폭락을 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었으면은 그냥 뭐 보합이나 아니면 뭐 1% 정도 하락했다가 그냥 슬슬 그냥 옆으로 횡보 정도 갔으면은
큰 문제는 아니야. 그런 거죠. 그냥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 맞네 하면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방 먹고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한번 받았다는 거예요, 시장이. 뭔가 이제 스크래치를 받았다는 거는 체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시장의 체력이. 그리고 이미 예상은 했지만 진짜 그렇게 나오니까 하면서 한번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예상대로 나왔네 하고 무난하게 간 게 아니라 진짜? 라고 시장이 놀랐다가 그래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거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두 번이라는데 어느 정도 시장은 두 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두 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두려움을 잠깐 느끼되 만약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도 강하고 그러면은 패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올해 두 번 아니야. 일단 한 번만 내리고 지켜볼게. 라고 해버린다면은 시장은 또 거기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이 이제 3% 빠졌는데 3% 이상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차례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충격을 받았다는 점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2025년도에 3-4번 정도 금리 내릴 거를 어쩌면은 미리 반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선반영하고 있다가 지금 2번 내릴 거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충격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물론 일부 종목에서 바이 더 딥이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뭔가 매수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감 있는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강하게.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하게 금리를 올렸고 지금 급하게 지금 이제 또 내리고 있는데 사실 급하게 올리고 나서 근데 왠지 좀 급하게 내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급하게 내리는데 과연 지금 급하게 내려야 되냐? 이미 지금 시장은 과잉 완화가 돼 있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024년에 금리가 이제 하반기부터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미 2024년 초, 2023년부터 시장에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완화가 되고 있는 데다가 이미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금리를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과잉 완화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과잉 완화라는 거는 버블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림으로써 이미 지금 이제 그냥 돈파티 시대로 그냥 간 거예요, 미국 시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키포인트 하나 중요한 점은 또 트럼프의 정책이 진짜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CPI가 대중관세 40%를 하면은 CPI가 한 0.3 정도 오르겠지만 대중관세 60%에 보편세 60%를 할 경우에는 CPI가 1.4% 정도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월도 사실은 그런 점을 좀 경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적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관세 인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패권 전쟁이 또 다시 이제 시즌 2가 시작될 건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망치가 굉장히 다 달라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인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또 영향이 적든 많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어떤 점들이 지금 불안함을 잉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르면은 좋아요. 굳이 지금 이제 다 팔고 막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7월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는 사실 2023년 7월에 제가 다른 데서 특강을 할 때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 10년물하고 3개월물의 역전 해소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물하고 10년물의 스프레드가 역전이 해소되고 나서는 항상 경기 침체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2000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9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2000년자마자 갑자기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경기 침체로 일시적으로 갔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스프레드가 역전돼 있다가 역전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됐어요. 지금 역전 해소가 됐습니다. 사실
역전 해소가 되면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왔고 그 다음에 시장은 무너졌어요. 지금이 경기 침체인가? 이제 그런 의심이 계속 드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인가? 그러니까 패드가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패드가 내리는 이유가 뭐지? 미국 경제는 이렇게 강한데 실업률이 높아질까 봐 선제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기 침체는 아니야. 침체가 올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희한하게도 채권 시장은 지금 침체 수준으로 뭔가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2년물 금리도 최근까지,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희한하게 전망도 좋고 현재 상황도 좋지만 안 좋을 거라는 걸 뭔가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이 3개월물하고 10년물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게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지만 그런데 실제로 채권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로 패드가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